반갑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교류의 기회를 마련해준 모든 분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바샤르와 에사사니 행성의 존재들은 다양한 세계와의 교류를 늘 설레는 마음으로 즐깁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여러분이 우리로부터 많은 것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여러분 덕분에 의식을 더욱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크나큰 기쁨입니다. 오늘날 많은 생명체가 지구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서서히 깨닫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에서 여러분의 의식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성의 문명이든 그 집단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우주를 향해 새로운 파동을 발신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파동이 초대장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이들과 대화를 시작하세요 라고 다정히 부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초대장을 받아들여 여러분과의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에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는 아주 드물지만 지금처럼 실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직접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만남이 왜 드문 일이냐 하면 우리 문명이 여러분 문명보다 더 높은 파동과 주파수를 가진 차원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우월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차원의 특성과 에너지 주파수가 다를 뿐입니다. 높은 주파수를 가진 존재와 낮은 주파수를 가진 존재가 육체를 지닌 채 물리적으로 만나게 되면 두 존재의 에너지장이 서로 얽히게 됩니다. 이때 높은 주파수를 가진 존재의 에너지가 낮은 주파수를 가진 존재의 에너지장을 자연스럽게 압도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사이에 우리 역시 주파수가 약간 낮아지긴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여러분의 에너지가 변화합니다. 여러분의 주파수가 낮다 말한 이유는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의식 안에 의도적으로 숨겨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직면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보지 않으려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말입니다. 이 숨겨진 부분을 하나하나 인식하고 합쳐나가면서 진정한 본질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직접 우리와 조우해 주파수가 급속하게 변하면 지금까지 의식 속에 감춰두었던 아직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억지로 표면 위로 끌려 나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갑작스럽게 마주하게 되면 여러분은 강한 두려움을 느끼거나 정신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외계인과 조우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공포는 외계인 자체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그것은 외부 존재를 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면 지금까지 의식적으로 주의를 돌리지 않았던 부분을 직면함으로써 생기는 두려움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를 만날 것을 기대하며 약속 장소에 도착해 기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온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우리 우주선이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대부분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치기에 바쁩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이 우리와 실제로 만날 기회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의 의식이 지금보다 훨씬 크게 변화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문명과 우리들이 처음 교류할 때에는 주로 채널링이라는 방식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합니다. 채널링은 고차원의 존재, 외계인, 영혼 같은 존재와 특별한 능력에 의해 교신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개별적으로 만나기에는 꿈속이 훨씬 더 수월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각자가 채널이 되어 꿈속에서
우리와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꿈을 통해 만남으로써 여러분은 우리와 간접적이지만 중요한 방식으로 교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크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순수하게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가 여러분의 인생에 실제 도움이 되느냐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정보가 바로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제가 전달하는 정보가 항상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능한 한 다양한 관점을 여러분에게 제공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정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전달하는 말을 실제로 실천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파동은 점차 우리의 파동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대등한 문명으로서 더욱 쉽게 직접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도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인간 전화를 통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채널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른 존재를 채널링 할 수도 있고 자신의 상하 자아, 즉 고차원의 자아를 채널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머지않아 지금까지 상상했던 세계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점차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물리적 세계, 물리적 차원은 여러분의 의식을 나타내는 단순한 비유, 메타포이며 단순한 상징입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물리적인 현실은 단순한 환상이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물리적 현실은 꿈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본질은 영혼, 스피릿 또는 에너지라고도 표현됩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영혼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의식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물리적 세계라고 부르는 이 환상의 세계 또한 진정한 현실입니다. 환상 또한 하나의 현실입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 안에서 그리고 매우 단단하고 확고한 형태를 가진 상태 속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물리적 현실은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버소울 그리고 여러분의 집단의식이 물리적 현실 속에서 다양한 체험을 해보자 라고 결정한 순간 이 세계를 움직이는 다양한 법칙들이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그 법칙이 바로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세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더 많은 우주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우주들 안에는 이와 같은 물리적 현실에 있으면서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법칙과는 전혀 다른 원리에 기초한 세계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중력이라고 부르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물리적 세계도 있습니다. 그곳에는 물론 원자 구조가 존재하지만 전혀 다른 에너지에 의해 원자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이 물리적 현실은 매우 견고하고 탄탄한 구조를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이 구조 역시 여러분이 집단 의식으로서 전체적으로 동의해 만들어낸 법칙에 따라 형성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계는 비유이며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오버소울과 집단 의식으로서 동의해왔던 법칙들로부터 서서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집단적 현실 속에서 각자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진리를 이해하는 속도는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것은 완벽한 타이밍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변화를 이루어낼 때 그 변화는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며 퍼져나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신을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완벽한 타이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더 빨리 변화하고 싶거나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지금 이 순간의 자신을 온전히 인정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계는 비유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세계는 자신의 의식을 드러낸다. 이 세계는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좋은 출발점은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평화의 부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세계는 비유이며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지식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여정을 떠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함께 이미지 워크, 즉 명상을 할 것입니다. 그에 앞서 세계는 비유이며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많은 이가 이미 우리가 전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상황은 본질적으로 중립적이며 그 자체로는 고유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상황도 처음부터 정해진 본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황은 단지 중립적인 힌트일 뿐입니다. 물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에서는 무언가가 형성된 뒤 의미가 붙여진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의미가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단의식은 그런 물리적 현실에 대해 자동으로 기본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물리적 현실이라는 배경에는 여러분이 집단적으로 동의한 공통된 의미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통의 비유, 상징입니다. 개개인의 삶에서 각자가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물론 우리는 지금 그보다 더 깊은 차원, 즉 집단의식의 원형 차원에서 형성된 기본적인 의미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모든 물질에는 각각 고유의 진동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물질과 상황에 대해 각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그러한 의미들은 이미 집단의식 차원에서 특정한 주파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신의 현실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으며 자신의 의식은 물리적 현실을 넘어선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 이 깨달음을 일상생활에 활용하여 희열로 가득 찬 삶을 영원히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를 체험하고 싶다면 우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건이나 상황이 여러분에게 공통의 상징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특정한 감각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분의 의식이 집단적 원형 수준에서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벌새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사회에서는 벌새가 대체로 고차원 의식이나 미래 세계를 상징하는 징표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벌새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자신이 미래 세계와 자신의 고차원 파동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혹은 그 파동에 동조하고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원형적인 상징을 끌어당겼음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은 고유한 진동수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이 물리적인 세계를 중립적인 시각으로 본다는 것, 또 하나는 집단 의식이 동의한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선 자연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단지 의식이 에너지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 행동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의 의식 상태를 상징하는 것, 즉 비유나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물리적 현실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존재 상태, 의식 에너지를 일상생활의 행동이라는 형태로 바꾸어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움직임이나 자세에서도 고유한 파동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방금 말한 상징적 파동의 개념을 이해하고 신경언어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A가 어떤 행동을 한 다음 B가 A의 행동, 자세를 포함해 모든 것을 똑같이 따라하게 됩니다. 그러면 B는 자동으로 A와 같은 생각을 하고 비슷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말하는 텔레파시의 기본입니다. 텔레파시는 서로의 마음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파동을 상대방의 파동과 정확히 일치시키면 자신의 현실 속에서도 그 파동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상대방과 동시에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잘 아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서로의 파동이 조화를 이루고 동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물리적인 것, 행동이나 자세, 물체 자체에도 각각 고유한 진동수가 있습니다. 현실이라는 거울이 자신의 의식을 비춥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현실을 보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접할 때, 어떤 상황을 접할 때, 혹은 무엇인가를 접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상황, 사물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물이나 사물을 접할 때 느끼는 감각은 여러분이 개인으로서 그 사물이나 사람, 상황에 부여한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러니 무언가와 마주쳤을 때 한 발짝 물러서서 어떤 감각이 느껴지는지 천천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이 지닌 관념이나 믿고 있는 것, 본래의 자신을 더욱 잘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어떤 성격 구조, 즉 인격, 개성, 개인이 통일적이고 지속적인 특성의 총체를 지녔는지도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그 구조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다시 배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적 현실은 비유이며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말할 때 이는 물리적 현실은 의식의 거울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의식을 문자 그대로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 말하지만 우주에는 단 하나의 법칙만이 존재합니다. 자신이 주는 것이 자신이 받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리적인 현실도 자신의 외부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비밀 하나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외부라는 것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마다 자신의 현실을 온전히 채우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실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 물리적 현실은 문자 그대로 여러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신의 의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식, 그리고 창조 안에 존재하는 모든 의식은 위대한 모든 것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자신을 비추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이해하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의 물리적 현실은 매 순간 개개인의 의식 파동이 정확히 그대로 반영됩니다. 모든 것은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를 실제로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무엇인가를 보았을 때 우선 이것은 어떤 상징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 상징에 대해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의식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봅니다. 이어 그 상징을 완전히 중립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만약 자신이 부여한 의미가 자신이 바라는 것이라면 그대로 계속 확대해 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중립적인 시각으로 돌아와 자신이 원하는 의미로 새롭게 바꾸어야 합니다. 물리적 현실의 모든 것을 자신의 의식적 자세를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의 의식은 책상이나 의자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그것을 사용할 때 나의 태도는 어떤가? 책상이나 의자를 사용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물질에 파동을 보내고 있으며 그 물질이 그런 형태로 존재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자신의 현실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미 만들어낸 비유를 이미지 워크를 통해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마법의 열쇠로 상징을 풀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눈을 뜬 채로 손 위에 자신만의 열쇠가 있다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바라는 쪽으로 이끌 열쇠입니다. 손 위 열쇠가 모양을 계속 바꾸나요? 이는 당신의 에너지가 얼마나 역동적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므로 그대로 놔두는 게 좋습니다. 열쇠의 모양이 변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거다 싶은 열쇠를 떠올리면 됩니다. 이제 눈을 감고 그 마법의 열쇠를 똑똑히 바라봐 보세요. 그런 다음 손을 움직여 열쇠를 잡습니다. 손을 움직여 보세요. 여러분의 실제 행동은 그 자체의 파동을 지녔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무로 된 넓은 방 안에 홀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는 평범한 나무 테이블이 있습니다. 저는 그저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상상 속에서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따르시길 바랍니다. 같은 나무 테이블 위에 돌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어떤 색깔이든 어떤 모양이든 어떤 식으로 보든 상관없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손에 쥔 열쇠를 더욱 단단히 잡습니다. 돌 어딘가에 열쇠 구멍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손을 움직여 그 열쇠를 열쇠 구멍에 집어넣습니다. 아직 돌리면 안 됩니다. 열쇠 구멍에 넣기만 합니다. 3부터 1까지 거꾸로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열쇠를 돌립니다. 열쇠를 그대로 둔 채 손에서 놓고 잠시 바라봅니다. 그러면 잠겼던 돌이 열리고 단단한 차원이 풀리며 돌이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그 모습을 그저 바라봅니다. 그 모습이 점점 커지면 여러분은 돌 안으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돌은 점점 더 크게 성장합니다. 돌이 커질수록 여러분은 그 돌에 더 깊고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돌의 구조를 살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원자의 구조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돌 안에서 점점 더 작아집니다. 손을 뻗어 돌 안의 느낌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느낌인가요? 되도록 자세하게 돌 안을 여러 가지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냄새를 맡아보거나 맛을 봐도 좋습니다. 이 돌에서 어떤 느낌을 받는지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돌에서 어떤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돌에서 어떤 느낌을 받는지 주의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 돌에 관해 자신이 알게 된 것에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자신의 의식을 확대하고 돌 안에서 나와 원래 크기로 되돌아옵니다. 돌은 원래 크기로 돌아와서 다시 눈앞의 탁자 위에 있습니다. 열쇠는 아직 꽂혀 있습니다. 손을 뻗어 그 마법의 열쇠를 짚습니다. 원래 방향으로 돌려서 잠급니다. 딸깍. 열쇠를 빼서 다시 손에 쥡니다. 돌이 가진 지식과 파동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준 것에 감사합니다. 이제 돌은 테이블 위에서 사라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고원에 서 있습니다. 따사로운 산들 바람이 불어옵니다. 근처에 있는 물가에서는 반짝반짝 햇빛을 반사하고 있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열쇠도 고운 빛을 반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열쇠를 갖고 있는 자신의 마음에서 열쇠 구멍을 발견합니다. 실제로 손을 움직여 그 열쇠 구멍에 열쇠를 집어넣습니다. 3, 2, 1. 딸깍. 잠겼던 것이 열립니다. 열쇠에서 손을 떼고 이번에는 열쇠가 열쇠 구멍에서 훨씬 더 깊게 마음속으로 사라집니다. 열쇠 구멍도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다시 완전한 존재가 됩니다. 완전한 존재이면서도 항상 열린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지구상의 그 어떤 상징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지금처럼 상상하고 그 안에 이해하고 싶은 것을 상징으로 봅니다. 거기에 열쇠 구멍을 찾아서 열쇠를 꽂아 넣고 광물, 식물, 동물, 인간, 행성, 무엇이든 지금처럼 방을 상상하고 그 안에 이해하고 싶은 것을 상징으로 봅니다. 거기에 열쇠 구멍을 찾아서 열쇠를 꽂아 넣고 상징적인 열쇠를 엽니다. 그 상징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지 그냥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세계는 여러분에게 상징이자 심벌입니다.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인생이라는 책 자체입니다. 이 열쇠는 모든 열쇠를 열 수 있는 여러분의 상징입니다. 그 열쇠는 여러분이 지닌 최상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빛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심호흡을 하고 눈을 뜹니다. 일어나서 몸을 쭉 펴니다. 쭉 펴고 팔을 힘껏 뻗어 하늘까지 닿을 듯이 옆으로도 앞으로도 쭉쭉 펴니다. 자신을 다정하게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위대한 모든 것에 감사의 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차원의 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손에 넣었습니다. 모든 차원의 정보에 지금처럼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물리적 실제는 그저 에너지를 상징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는 여러분에게 보내는 정보이자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정보를 풀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 열쇠를 잘 보관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그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기회를 주어서 감사합니다. 자신이 열쇠 그 자체라는 자세를 가져줘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물을 어떻게 중립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어떤 상황도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지닌 의미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물리적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리고 모든 상징과 비유는 본질적으로 중립적입니다. 의미는 여러분이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이 물리적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예시를 통해 이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나아가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해제할 수 있는 방법, 도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집단의식이 부여한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쉬운 예로 전철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는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몹시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전철 시간에 맞추어 할 수 있는 준비를 모두 하고 나왔습니다.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음에도 막상 역에 도착해 보니 전철은 이미 출발한 뒤였습니다. 여러분은 플랫폼에 서서 전철이 떠나는 광경을 지켜봅니다. 전철이 코너를 돌아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평소대로라면 이런 상황에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낼 겁니다. 중요한 회의에 가야 하는데 전철을 놓쳐버렸으니 이제 내 인생은 끝이야 하고 말입니다.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지 못한 채 사무실로 가서 이렇게 퍼붓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거래처는 왜 일을 그렇게 처리하지? 그쪽이 미팅을 애매한 시간대로 잡아서 지각했잖아. 이 상황 자체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잠시 시간을 되돌려 조금 전 상황으로 다시 되돌아가 봅니다. 플랫폼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죽기 살기로 뛰어 역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막 전철이 출발했습니다. 전철을 놓친 허무한 마음에 장난처럼 전철을 향해 인사를 건네던 여러분은 문득 깨닫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의미 대신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린아이처럼 놀라움에 눈을 뜹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 그럼에도 전철을 놓쳤다면 분명 어떤 긍정적인 이유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그렇다고 결정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여러분은 긍정적인 파동을 세상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낸 그 파동은 반드시 현실로 되돌아옵니다. 상황 자체에는 애초에 고정된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깨달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그 상황을 즐거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상상합니다. 점점 꿈꾸는 듯한 상태로 빠져듭니다. 꿈의 세계에서 플랫폼에 서 있으면 다음 열차가 들어옵니다. 이미 회의 시간에 늦은 것을 알기에 이 전철을 서둘러 타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몇 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옛 친구가 열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친구가 말합니다. 널 놀라게 해주려고 만나러 가는 길이었는데 여기서 마주치다니 너에게 딱 맞는 일을 제안하려고 왔어. 이 제안을 들으면 정말 가슴이 설렐 거야. 여러분은 그 순간 깨닫습니다. 아까 전철을 탔더라면 나는 이 기회를 놓쳤을 거야. 나에게는 이게 더 중요한 일이었구나.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플랫폼에 남아있는 친구가 오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화를 내고 어디론가 가버렸다면 이런 만남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화를 내고 플랫폼을 나간다 해도 친구가 찾아올 수도 있었겠지만 반대로 서로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부정적인 의미를 고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상황에 긍정적인 파동을 부여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스스로 허용할 때 비로소 그렇게 전개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화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놀라울 정도로 빈틈없이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 여러분이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해야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모두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좋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처리에는 지금까지 여러 번 들어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예를 사용해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필름을 다시 돌려 처음 플랫폼에 도착한 지점으로 돌아갑니다. 전철은 이미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긍정적인 의미나 부정적인 의미를 그 상황에 대입하기 전에 전혀 다른 접근을 시도합니다. 여러분이 집단의식 차원에서 이미 이 상황에 포함시켜 놓은 기본적인 의미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럼 시나리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역 플랫폼에 서 있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철이 점점 멀어져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상상 속에서 잠시 빠져나와 몸이 붕 뜬 상태로 약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뒤로 물러나 전체를 둘러봅니다. 그리고 완전히 중립적인 시각으로 이 상황을 관찰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상황이 발생하기 위해 필요했던 다양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생각할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을 말입니다. 전철이 오는 시간에 딱 맞게 도착했다. 여기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전철이 오는 시간에 딱 맞게 도착했다. 여기에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이렇게 다양한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이번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에너지 그림처럼 바라봅니다. 빛이 상호작용하여 줄무늬를 만들어내는 이미지처럼 말입니다. 상상 속에서 그 에너지를 어떤 상징적인 그림으로 형상화해도 좋습니다. 타로 카드처럼 한 장면이 멈추거나 TV 화면처럼 이미지를 경지시키는 방식도 좋습니다. 혹은 여러 물체가 등장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방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징적 형태가 떠오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행동을 빠르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전체 상황의 포괄적인 의미와 이유가 무엇인지를 내 안에서 떠올려 봅니다. 그러고 나면 비즈니스 미팅이나 친구와의 만남 같은 세세한 수준이 아니라 집단의식 차원에서 지닌 근본적인 의미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타이밍을 신뢰하라 라는 것이 이 상황이 가진 근본적인 의미임을 문득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이 인생에서 선택한 큰 주제 중 하나, 즉 타이밍을 신뢰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가르쳐 주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깨달음을 자신의 몸과 의식에 통합하고 그 상황을 다시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그러면 모든 타이밍이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계는 여러분 의식의 비유이며 상징으로서 나타납니다. 그 파동의 상태에 따라 비유와 상징이 현실로 드러납니다. 그러니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이 누구인지,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개인에게 얼마나 깊은 의미를 지니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흐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집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각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타이밍의 패턴으로 보입니다. 매 순간 모든 상황은 여러분이 내보내는 의식의 파동과 그 본질을 관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체증에 시달릴 때도 어차피 거기에 있는 것이라면 이 상황이 자신에게 어떤 타이밍을 알려주려 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이때 내가 뭔가 부족해서 이런 현실을 만들었어 라고 자신을 탓하려는 생각은 잠시 옆으로 밀어둡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 상황이 보여주는 상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저런 일이 다양한 방법으로 일어나는 그 원리를 몰라도 된다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꼭 의식적으로 알 필요는 없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어떤 교차로에서 신호에 걸려 5분 동안 기다리느라 짜증이 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보면 신호에 걸리지 않고 교차로를 그대로 통과했다가 사고를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을 피한 덕분에 여러분의 안전이 지켜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5분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러분이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타이밍이 진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안쪽 깊숙한 곳에서 모든 것이 정리되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 세계는 정말로 여러분에게 꿈의 세계입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교류하고 있는 우리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이 꿈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과 우리의 현실이 중첩되기를 선택한 부분이 여기에 있으며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양쪽이 동의한 상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